국민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홍성사랑 장학금 기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식기박물관 운영하면서 예당순집 대표이신 김혜경님께서 오늘 홍성사랑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군수님과 김혜경님께서는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홍성 지역에 훌륭한 인재 양성에다가 해주셔서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면장 김경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찬 2019년 새해를 맞아 면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민선 7기의 실질적 첫 해를 맞이하여 김석환 군수님을 모시고 군민과의 대화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 우리 장곡면을 찾아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에서 국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간부공무원님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간부님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면님들께서 보내주시죠. 오늘 이 자리는 민선 7기의 실질적 첫 해를 맞이하여 김석환 군수님을 모시고 새해 군정 운영 방향과 홍성의 미래 비전 등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건설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거듭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장곡면을 찾아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이 가다가다 되게 쌀쌀했어요. 영하 9도였는데 오늘 장곡을 부르다 보니까 아주 많이 더우셔서 그런지 추위는 싹 녹고 훈훈하네요. 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금년이 황금돼지 여러분들 굉장히 상서롭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전부 상서를 좀 받으셔가지고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또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 뜻대로 아주 성취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이 아까 몇 년 잠깐 했지만 민선 7기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해수로는 올해가 첫 해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작년이 우리가 이제 홍주 천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천년 맞이 많이 했는데 새로운 천년은 원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뜻 있는 해이기 때문에 마을로 가는 것보다는 남아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군정의 비전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군정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면사무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따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제가 군정에 꼭 반영해서 군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 우선 드리고 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원님들 보시고 노인회장도 오시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덕담부터 듣고 새해 첫날이 첫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선균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장곡에 계신 어른들 현장에서 많이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기해진 사회가 서툴지도 오늘 9일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금년 한 해에 잘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고견과 여러분들이 내신 의견이 군정에 반영이 돼서 장곡면이 10년 앞당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가정에 전부 다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재석 군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석철 노인 회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님들, 회장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석환 군수님 면님과의 그 대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는 너무도 힘들었고 또 100년 만에 온 그 더위 다 이겨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기 때문에 홍성군의회에서 또한 우리 지역구에서 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곡면 발전과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 귀담아 듣고 메모했다가 또 건의드려서 장곡면이 더욱 발전되는 그러한 업을 제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타 면도 가봤지만 우리 김계환 위원장님 이렇게 준비하신 또 차려놓은 상차림을 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고향에 오신 우리 김계환 위원장님을 축을 위해서 하여튼 장곡면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들 올 한 해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의원 김규철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이 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제가 앉아서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장곡면민과의 대화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하고 아주 소중한 의견들 값지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홍성군 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군의원 의원님,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나와 계시지만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2019년 한 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출신 윤용관 군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곡면의 뜻을 대변하는 뜻에서 저한테 큰일 할 수 있도록 세 번을 기회 주신 존경하는 장곡면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장곡면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황소같이 하겠다는 약속의 다짐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충청남 도청소지 홍성군을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삼선 군수 김석환 군수님이 함께 전국을 방문하신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하여오시는 동안 장곡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장곡면 발전을 바라는 여러 전사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미약한 점,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오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기에 계신 장곡면 진로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협의해 주셔서 논의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장곡면 발전에 정책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우리 장곡면에 대해서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아마 말씀하신 사항도 100%, 200%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신 동안에 장곡면 발전을 위하여 오수안 밑에 광성들의 반개들의 신동들 등의 예산 폭탄을 잘 만드셔갖고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무차별하게 뿌려주셨다는 뜻에서 김석환 군수님께 격려와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군수님 장곡면 방문을 환영하고요. 장곡면 모두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 주차장까지 가려면은 도가 한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메모를 해주시고 다음에 한 달 지나면 또 잊어먹었다고 하시는데 꼭 적어서서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천 장곡 국전 저수지에서 광성천 가다 보면은 광성 상구 입구에 상고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군청에서 하천 작업을 한다고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번 민원을 드렸는데 안 되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장마철 되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을 한 모금이라도 받으려고 마대포 갖다 놓고 돌 쌓아놓고 그러고서 비가 오면은 떠내려갑니다.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레미콘을 한 대여섯 차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논이 한 300마지가 이 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나마다 막고 비 오면 떠내려가고 또 막고 상고를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이 상고가. 그런데 그거를 군청에서 하천 공사하는 바람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어려우시더라도 이걸 해주시고 둘째는 죽전 저수지부터 광성 상구 주차장 그 하천 있습니다. 하천 주차장서 광성 주차장 광성천이라고 하나 거기에 지금 몇 수년간 도로 포장 하천 정비를 안 해가지고 애국불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토사가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것을 몇 번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사가 많음으로써 죽전 저수지에서 광성 주차장까지 물고기 올라오던 것이 하나도 못 올라와요. 풀이 걸리고 뭐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어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물고기 좀 이렇게 다니게끔 하고 중간중간 볼을 막아서 물고기도 좀 논일게 좀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말만 광성 산천 관광마을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오스한 200억이 나왔네 300억은 말만 오면 광천 상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담 주차장 하담 주차장 여러 가지 해놓았습니다. 광성리 이쪽으로는 한 게 없습니다. 저기 그 꼭대기에다가 해놓고 그것을 좀 이번에 좀 거기 군의원님 윤영관 의원님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마나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더욱 좀 올해는 발전하셔서 말만 산천 관광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광성 1기 상구도 뭐 좀 입구까지 있습니다. 죽전 저수지 화계 1구 신은정리소도 있고 그 주위에 좀 뭐 좀 해서 사람들 와서 쌀 한 톨이라도 사 먹게끔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감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거는 15만원, 20만원씩고 가로수로하고 심어놓고 가을에는 감 떨어지고 약도 안 꺼가지고 도로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건 홍성군에서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산천 관광마을이면은 광천 입구에서 상담 입구까지 벚꽃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에라도 며칠이라도 기분 좋게 보지 않습니까? 광천 죽전에서 광성리 저기 죽전 저소는 뭡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그게 가로수입니까? 박인홍 심어놨다가 감나무 심어놨다가 뭐 해놨다가 그래도 광성 주차장까지는 벚꽃나무라도 이쁘게 좀 가로수 좀 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국면 군의원님 다 욕보시지만은 윤영관 의원님 너무 고맙고 한 번 더 분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광천천 그 상구 이제 그 문제는 그것이 거기 하천 정리를 하면서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봐가지고 고설치는 그렇게 레미콘 매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봐가지고 거기에 적응한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죽전저수지에서 그 3구 그 주차장 간 그 하천 문제인데 하천이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옛날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하천에 있는 뭐 그 나무 같은 거 있으면 쳐내기도 하고 전부 했는데 지금은 밭둥 논둑도 군대로 전부 해달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잡초 제거 같은 건 우선은 하고 모두를 준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 정비 계획이 있어요. 군에.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일단은 물 흐름이 좋게는 우선 제거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로수는 이제 그 할 때마다 보면은 이제 전부 벚꽃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이 제정돼 가지고 우리나라 꽃 심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벚꽃 하면 화려하니까 좀 너도 나도 지금 벚꽃 하는데 우리 홍성은 더군다나 충절이 고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벚꽃길 조성 같은 거는 앞으로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우리 무화길 조성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언제 심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나무 식재 같은 것이 이제 뭐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그 경주 같은 데 가면 시내가 전부 감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이제 물론 심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죠. 잘 관리해서 그것도 심을 때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어놓은 거를 좀 패내고 또 땅을 심는다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이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도 이 환경이 안 좋으면 사람이 늘지가 않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뭐 금년 6월 정도에 어떻게 뭐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교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만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신풍리장님 말씀하시는 뭐 축산 환경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축산이 그동안은 이제 홍성의 뭐 그 수익원으로 가장 각광받았고 지금도 사실은 축산세가 제일 큰 분으로 이제 이름이 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 고민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농촌군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냄새가 나든 조금 오염이 되든 이제 인내를 했는데 지금 이제 도청에 오니까 도농 복합도시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맨날 냄새 맡는 사람은 그 냄새 모릅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맡을 땐 지독하고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군도 이제 이게 지금쯤은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조례를 강화하고 해서 앞으로는 기업형 큰 축사는 이제 그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고 중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있는 축산에서 돈 버는 거는 좋지만은 이웃집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별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이제 냄새 잡는 거. 지금 냄새 잡는 거는 뭐 하다가 처리하는 비료 공장 이런 데서만 해서 거기서 발전도 하고 비료도 생산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냄새가 덜 날지언정 축사는 계속 먹고 계속 배설을 하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사마다 그런 시설을 할 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축사마다. 지금까지는 EM수, BM수 뿌려가면서 냄새를 좀 줄여보자 하는 거지 아주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성이 일단은 냄새를 안 나게 하고 또 있는 오염 물질을 버려가지고 하천을 새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없애야 된다. 옛날에는 수돗물 안 잡섰습니다. 왜? 깨끗한 지하수 먹겠다 해서 전부 지하수 팠죠. 지금 지하수는 먹을 데가 없어요. 전부 오염돼서 이제 다 버려놨습니다. 예. 지금 축사가 있는 곳에 그 또랑을 한번 쭉 봐요. 다 썩었지.
다. 그래도 누구 하나 양심이 가책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친환경 축산인을 바꾸는 데에 이제 전력을 할 거예요. 축산인들은 저들은 축산 탄압하는 게 아닌데 지금 현재 하는 건 인정을 해서 하되 앞으로 더 늘리지 말고 있는 것만 친환경으로 하자. 그래서 축산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우상하며 살자.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문제는 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참아보시면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곡면 천태 212 이장 김백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정 앞에 그 도로가 저 천태 2구가 그 길게 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길이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 어르신들께서 마을 해관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도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다니실 때 보면 그 구르마 같은 거 끌고 다니시고 하는데 이면 도로가 너무 없어서 거기 큰 차들 특히 보령에서 화로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상당히 위태위태해서 그 이면 도로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고 홍성군 전체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있다면 이면도로 좀 많이 좀 확충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거기가 지금 무슨 도로인가? 지방도? 또 뭐 위험을 느끼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도로를 하면 인도까지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옛날에 만든 거는 사람 다니는 길을 넓혀가지고 그냥 차 다니는 길을 만들어서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시내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구역도 그래가지고 찻길로 사람이 다니고 제가 역점을 둬서 한 것이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해서 시내 구간은 전부 인도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런 큰 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라고 하면 지방도는 지금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구간은 이제 그건 정차적으로 거래해서 지금 넓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국도로 이제 송선서 광천 오는 길도 4차선만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국도에서 지금 이제 자전거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하나 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선은 도에 거래해서 예산을 따야 되고 그러기 전에 지금 제방도로가 있어요. 여기 제방도로 포장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방도로 포장할 것이 한 1억 예산이 쓸 걸로 알아요. 그럼 그 포장이 되면은 그 차 같은 거 좀 우회하도록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대체도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인내를 하시고 저희가 거기 한 2km 되는 것을 이면 도로는 인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함께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 네, 저는 광생 사부이장 황자수입니다. 오수산 명산에 살다 보니까 저희 홍성군에서 아마 청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고도 제한까지 묶여 있어가지고 추정민이나 지역민들이 농가주택을 짓고 좋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어도 규제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님께서 고도 제한을 좀 낮춰주자고 거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쿠션이 뭐라고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사산을 보호하자고 또 홍성선도 보고 용봉산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이 전부 고도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구주가 하고 싶다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토 계획을 세우는 데서부터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광산가니까 거기 자연 녹지 지역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게 이 풀어나가는 얘기가 있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국토 계획을 세울 때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지역은 몇 프로, 상업 지역은 몇 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산을 보호할 때는 고도 제한,
그 홍성도 이제 성박 주변 모든 이런 게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장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풀겠습니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 대신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용공산 기점으로만 하시지 말고 오수산 기점. 아니, 그때 전부 할 때는 그 기점으로 전부 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주택 짓는 것 같은 거 가지고 크게 지장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해발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용공선대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저지대도 걸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다 수십 층 짓는 것도 아니고 얕은 집 져가지고 오소산하고 상관해요. 이장님, 그건 없을 텐데 단층도 안 돼요? 네. 그건 한번 저기 국장님 단층 정도는 묵는다는 건 너무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요. 네, 안녕하십니까. 옥계리 일부 이장 이용배입니다.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위험재해지역 100억 들여서 옥계리가 참 편안하게 주민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드려가면서요. 저희들은 그 관계에 가보면 기존 도로가 포장이 개인 땅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배수 펌프장을 해가면 우리가 군에서 흡수를 했는데 그 포장도로가 개인 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두 가구가 거기에다 벽돌을 갖다가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 반개 시장 내에. 그래 기존 도로 6m를 내놨는데 지치스러가 3m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 도로 가운데 그 두 집을 좀 어떻게 보상을 해서라도 그 좀 정리 좀 해줬으면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의 큰 일이나 이렇게 옛날 도로를 막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게 있잖아요. 그 전에 도로 보상을 하고자 했는데 소유자가 반대를 했습니다. 소유자. 아니 길을 반대하면 어떻게? 아니 보상하고 기왕에 쓰는 도로를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은 쓰게 반대하면 쓰게 놔둬야지 왜 막어? 그 상황은 저도 얘기했는데 현재 도로로 벽돌하고 그 파이프를 갖다 막아놔가지고 누가 봐도 월급 화장을 다 해놓고 나서 하나 잘못 끓여놓으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할 때 보상을 하고자 했는데 본인이 안 받는다 이게요. 안 받는다.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 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한번 했어. 그러니까 이장님이 예. 협의를 하셔. 군에서 살 테니까. 네? 이장님이 협의해달라고. 그러면 군에서 사겠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산성리에 사는 이대근입니다. 세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성리에는 그 무안천이라고 큰 내가 있습니다. 근데 무안천이 어른들 알아보니까 1년 내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해서 무안 흐른다 해서 무안천이라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안천에 물은 잡혀 있는데 위에 노원들은 농사할 때 물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무안천에서 물을 품어서 위로 올려주시면은 그 물을 대서 농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성리에는 소하천이 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인해서 농로 도로가 가운데 끊겨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농도를 갈라도 한 600m 농기계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좀 다리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사용 전기가 갑, 을, 평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갑이 제일 싸고 그 다음 싼 게 을, 평 이런데 지금 노래는 수리 안 된다고 정부에서 수천억 들여서 달려면서 물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답은 내가 지하를 파고 내 전기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똑같은 땅에서 옆에 노는 공짜로 농사 짓고 이쪽 노는 전기요금을 내가 하면서 농사 짓고 있거든요. 이 전기요금 정부에서
좀 관리해 주셔가지고 똑같이 농사 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말해요. 네? 기술적으로 무한천에 아래에 있는 물을 위까지 어디까지 품어올리라는 얘기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이 무한천 인전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 중간중간 보가 설치돼 있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하고 해서 그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면 되겠어요? 대연리까지 이렇게 올리죠. 대연리까지. 네? 대연리까지요. 대연리에 대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연리라면 그 사업을 대연리까지 이어달라는 말입니다. 대연리까지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잖아요. 청계천으로 넣어요. 청계천. 대연 이분이다 내기면 어떨까? 하여튼 시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장 가봐야 할 문제예요. 이제 그렇고 하고 소하천 다리라는 소하천이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 한 30m 됩니다. 네? 한 20m 되겠네. 20m. 근데 20-30m 되면은 지금은 그거를 다리를 놓자면은 동기계 다니게 좀만 다리나죠. 농기계 다니려면 튼튼하게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그 위에는 옛날에 이제 이 세월교식이라면 농기계가 간 적도 있는데 그것도 현장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정식적인 다리를 놓으려면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 다닐 정도로만 한다면은 그냥 세월교시기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것도 판단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리 안 된다고 수리 안 된다고 뭐 천수다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얘기죠. 수리 안 된다고는 전부가 저수지가 돼 있어가지고 물세 내감에 쓰는 거지 거기도 공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고 천수다고 내놓네 내가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벨리 때문에 우리가 뭐 다 관리해 주나? 지금 저 물세 안 내는 거 하시는데. 뭐가요? 물세가 다 없댔어. 그렇지만 이건 안 된다고 고막아서 전부 쓰는 거니까 그래야지 수리 그 천수답을 가지고 수리 안 된다고 똑같이 해달라고 어떻게 똑같이 해줘요 그걸. 그 전기요금이 몇 푼이 안 되는데요. 근데 한 마디 설정마다 여러 사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주가 할때 그러니까 간장을 뚫어주면 같이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거기서 같이 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군에서 뚫어놓은 것마다 전부 어떻게 물세를 다 우리가 그 전기세를 다 줘요. 저희가 지금 군에서 해달라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수리 안 된다고 수백억 들여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천수답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수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거기에 비용은 수리 안 잡는다면 5만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답변을 못 얻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마음대로 소관이 아니야 이게. 같은 하늘에서 땅 똑같은 벼농사 짓는데 옆에 노는 물 공짜 농사 짓고 옆에 노는 내가 관력 봐서 내가 전기 물하면서 농사 짓고 그게 어찌 보면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걸 희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수다원 지금 쌀 많이 나서 자꾸 놀이는 딸 돈도 주니까 땅을 절하네요. 그 자꾸 그렇게 멋있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좀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하고 반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천수달인 계단식 노인 같은 거는 지금 노인네들이 이제 일을 못 합니다. 앞으로. 또 기계를 가진 분들도 거기 들어가면 조그만 다행이 많이 있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이 태양광 같은 거는 동네 사업으로는 앞으로 번영할 겁니다. 기업이 와서는 또 말고 그런 땅을 동네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돈이 나오고 또 허가만 나면은 농협 같은 저리로 그 돈을 대줘가지고 동네 사업으로
소득 싸움을 하라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앞으로 이용하면 아마 그 농사짓느라고 했으면 소득이 훨씬 많아요. 그럴 때 그런 걸로 앞으로 전환하는 걸 생각해야지 그거 잘못 창출하려 했는 걸 줄기 때문에 물어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석 2구 2장 이종구입니다. 저는 돈 안 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각 마을 경로당에 한 200 몇십만 원 정도의 그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불합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약간 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지원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저 돈을 받아서 뭐 안 쓰는 부작용도 있다. 그게 노인 복지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관리가 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일일이 다 얼마를 썼는가를 다 증빙을 해라 이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행정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투명해지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 노인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받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지만 재래시장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영수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이 서류를 해서 내라 그러면 노인회 총무나 노인회장님이 며칠씩 잠을 못 주무세요. 이게 돈은 다 썼는데 해놓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제가 뭐 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뭐 어디서 영수증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짓 보고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복지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도 맞고 또 대단히 노인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몇 가지를 좀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일 큰 게 경로당 난방비 이런 거는 그 농협 뭐 주유소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캐시카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운영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들 하시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고 소액만 그러니까 그 경로당을 운영할 때 드는 뭐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소액 정도만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사용도 복지를 위해서 강화가 될 거고 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해부터라도 좀 이렇게 좀 그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돈을 갖다 쓰면 정산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마을하고 상대하는 게 그렇지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 있다는 그렇게 정산하라고 해도 세게 먹어갖고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산은 강화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는. 네, 또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 보태서까지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도 자꾸 베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산을 자꾸 강화하고 서류를 내라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말씀하신 방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가서 한번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네. 또 노인회원들이 이게 전부 맞춰서 지금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표준 수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뭐 난방비 같은 카드 안 해도 그건 기름 할 때는 뭐 영수증 에다 붙이면 그런 건 간단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시장에 가서 잡화 뭐 답답한 거 사는 거 같은 거 하나하나 거기 어려우니까 하신 말씀인데 노인들도 사실 정산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하면은
사시고서 이제 권전에서 사지 않는 한은 상관없는데 권전은 또 그런 것도 없지 이제 그런 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해서 무엇이 가장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예. 예, 신동기 오필승 이장입니다. 저는 그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홍성군이 그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 안내와 홍성군에 대한 그 안내를 좀 이렇게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한 2차례 정도 귀농귀촌 전반기 후반기 해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홍성군에 대한 안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또 하나는 매년 그 중앙의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예산을 따다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시는데 저는 이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공모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 전체들이 그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모에 또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군 차원에서 한 2차례 정도 그런 중앙 부처라든지 홍성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이 공모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거를 전반기 후반기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마을과 관계돼서는 지금 현재 그 장곡면 그 3.1 공원이 확보장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 신동리 마을은 수건 사업이 콘크리트 포장이 한 1km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이 옛날에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 트랙터라든지 자동차가 다닐 때 출렁거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글로 다니질 않으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그 한 1km 정도를 한 5m 정도 폭으로 해서 1km 정도를 그 아스콘 포장을 더 씌우기를 좀 하면 그냥 일반 도로에 그 아스콘 포장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 그런 말을 들어서 그걸 좀 권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홍동 저수지가 대부분 한 80% 이상이 신동리 땅이 옛날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저수지 물을 신동리 분들은 몇 가구 농가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 정리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정리가 됐는데 그때 좀 시설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저수지 물을 농목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펌핑 시설을 좀 이렇게 저희 신동리에 좀 해서 주민들이 가뭄에도 좀 어느 정도 농사를 좀 그 물을 이용해서 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신동리 경지정리 신동리 들어오는 길은 저희는 그 화신리의 그 이유창 씨 집 앞으로 해서 고개를 넘어서 이제 다니는데 주도로가. 근데 그 겨울철에는 거기가 경사도가 있어서 그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 화신리 길 도로변에 내려서 걸어 들어오려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그 저수지 댐 있는 옆쪽으로 화수농원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 마을 거기가 좀 경사도가 별로 낮기 때문에 그리를 이용하는데 거기도 1차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도로가 빙판이 되거나 미끄러워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런 주민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거기를 좀 일부 구간 확포장하는 것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귀농귀촌 생활 안내는 지금 귀농센터에서 그걸 안 나요? 전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그거를 좀 하는 거를 한번 좀 계획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귀농귀촌인들이 왜 그 모이는 그 1년에 모여서들 하시잖아. 네, 근데 귀농귀촌인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 각 읍면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그 명단이 거기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걸 뭐 우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귀농귀촌 뭐 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귀농귀촌인들은 전부 모아서 네, 전반기 홍성을 안내하고 뭐 홍보 이런 걸 해달라.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홍성군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지 그 지역에 왔을 때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나 해요. 오랫동안 제가 귀농귀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술센터하고 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만들기라든지 공모사업을 알길보에서 이제 모른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걸 전 마을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 같은 건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 회의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런 것이 있으니 공무원 씨는 얘기를 해라 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 곳에 이제 우리 마을 만들기 센터가 또 있어요. 거기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전체를 놓고 교육을 이런 거니 해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이 해야 할 때 알리고 뜻 있는 곳이 이제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예. 그 다음에 3.1공원 뭐 포장했는데 신동리 콘크리트 포장한 데가 좀 뭐 튀고 뭐 한다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본래가 떼요. 전부가. 예. 그런데 1km 정도를 이제 더 씌우게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더 씌우기는 지금 기계가 가는데 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포장 도로가 망가져서 더 씌우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 망가졌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망가지지 않았으면 더 씌우기 안 해드려요. 그것도 현장을 보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홍동저수지가 대부분이 땅이 이제 신동리에 있지만 신동리 사람들은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물은 높은 데서 얕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동리가 쓰게 하자면은 펌핑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가 지금 신동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구간이지.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또 이제 상의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한다고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이게 자기들 돈 들여서 군대로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군이 돈 내놔라 할 텐데 하여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신동리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펌핑 시설을 한다 보면. 신동리는 23.6헥타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마을에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몇십 헥타 이상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 헥타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군에서 하는 게 자기들이 관리하면 자기들이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정기정연 정장로도 마찬가지 구역은 주민들이 하는 게 원칙이요. 근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군에서 돈 안 줘서 한다고 한다고. 내가 그래서 농어촌은 막 홍구멍 냅니다. 그따로는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럼 주들은 그런 얘기 한 일이 없다고 또 이제 발대로 싹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꼭 주민이 필요하다면 군에서 투자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농사 짓는데 물 없으면 물 두고 물 쓰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입로도 마찬가지. 이제 경사가 졌는데 그거보다 경사가 얕은 데를 평소에 쓰는데 거기가 1차선이다. 마을안길이죠. 그 이장님이 땅 타보세요. 땅 타면 되십니다. 넓혀드릴게. 예? 그 얼마나 돼요? 거리가?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금 구성하면 좋겠다는 게 60m. 그러니까 그거는 땅 타업이 됐으면 빨리 하도록 할게요. 소규모 사업은 저 말이니 행정기관과 소규모 사업할 때 신동리 그 1차선 확보자는 땅 타업 됐다고 하는 게 우선해지죠. 네. 그래요. 네. 시간이 계획대에 비해서 20분이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보고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상송 1구 이장 최익입니다. 저는 12년도에 귀농을 해갖고 원래 이장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100% 저를 밀어줘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면사무소 가고 집은 311-1에서 311-11까지가 지금 12년도 태풍이 왔을 때 잠복을 해갖고 물이 역류해갖고 상송천으로 못 가고 눈바닥으로 흘러내려가고 상송천이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 그걸 봉사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한 3일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런데 하루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진짜 이게 왜 제가 그때 당시에 하우스에서 있으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저희 상송 일부는 지금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정을 받으면은 이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마을은 아스팔트를 까는데 저희들은 지금 농로도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되기 때문에 농로도 포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가 마을이 큰 마을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비용을 좀 더 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집원은 한 검토해 보시면 알고는 311-1에서 311-2가 농어촌 공사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리부터는 농어촌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송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가지는 마을 어르신애들이 지금 버스를 자꾸 이어달라고 하는데 버스는 사실 실제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노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이 그걸 좀 더 어떻게 대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언제 그 비가 역류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 아니, 그랬는데 12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아 12년도에 그러면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고? 네, 안 됐습니다. 현장 가 보시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이 3일만 하면 된다는 건데 여지껏 안 된다니 그 예정을 똑같이 한 대 반은 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동네가 크면 더 주고 동네가 적으면 더 주고 그건 없어요. 사업이 얼마나 급하냐는 거에 따라서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피해가 당한 곳은 포크레인 3일 줘도 될 건데 여지껏 안 됐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 하루 줄 건 이틀 더 줘야지 왜 하루밖에 못 줘? 예, 그게 제가 지금 이제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당장 원래도 비가 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다. 그리고 하천 정리가 이거 다 됐는데 어째 거기에 아니 그게 상송천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게 11-1번지부터가 상송천으로 들어가고 상송천에서 도천골 소류지까지 가는 길은 상송천으로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상송천은 아닌데 왜 하천이다? 네. 그런데 그게 390m라서 인력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장비가 와야 됩니다. 저희 이장님 그 포크레인을 저희들이 딱 마을별로 하루만 드린다는 적은 없어요. 꼭 필요한 곳에 복구가 필요하면 저기역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이제 와서 6개월 됐는데 들은 적 없고 이제 마을 단위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신동 기자님께서 저수지 그 상류 지역에 대한 가뭄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동지 저수지뿐만 아니라 행정 저수지도 그렇고 죽전 저수지도 그렇고 상류 지역이 바로 눈앞에 물을 두고 가뭄에 농사를 못 져서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당초에 목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물공급은 당초 목리구역에 해당되는 이 가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까 우리 이대근 회장님도 무한천골 활용 방안도 얘기했는데 우리 군 관계자들 현장 답사 다 했습니다. 사실 많이 답사를 했고 여러 가지 용수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보해서 물공급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 과제로 안고 어떤 방법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군청 관계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성진 이장님 말씀은 포크레인 지원은 위원장님이 현장 보고 지원해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해드리고 마을 택시는 지금 버스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지금 52시간 이제 그거에 걸려가지고 버스가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자꾸 줄어나가고 또 오지 노선을 다니는 데는 사람이 안 타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횟수를 늘려달라죠. 횟수를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50노선에 가는 거는 사람이 안 타면 군에서 그 예산을 다 보조해줘요. 그 사람들이 물 넣고 다니는 게 아니냐, 기름 넣고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안 갑니다. 그래서 노선이 주는 대신 버스가 들어가는 길 또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길 주민을 위해서 이제 마을 택시 또는 마을 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 데까지나 가는 게 아니라 버스 정거장까지 가서 실어다 드리는 거예요. 다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서 이제 뭐 홍성구 가고 광천구 가고 마을 택시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돈 줄 테니 가자 해서 갈지 모르지만은 군에서 지원하는 그 원칙은 동네에서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거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서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검토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장국면 하면 파이팅 해주십시오. 자, 카메라 보시고요. 장국면!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직원들 다 나오세요, 직원.